이번 시간에는 열은 어떤 방법으로 이동할까라는 질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열의 이동입니다. 1문단 볼게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물체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입자들의 움직임은 물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체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고요. 이러한 입자들의 움직임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요. 온도. 그리고 온도는 물체의 따뜻함이나 차가움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물체 온도가 높으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입자들은 물체죠. 이 물체는 온도에 영향을 받고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대요. 비례관계 표시하시고 물체의 온도가 낮으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겠죠. 그렇다면 물체의 온도는 무엇 때문에 달라질까? 바로 무엇 때문에? 열 때문에 달라진다. 그럼 온도와 열은 상관관계가 매우 깊은데 열을 얻으면 온도는 높아지고 열을 잃으면 온도는 내려간다. 자, 그러면 이 문단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온도와 입자의 운동관계. 온도가 뭐한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요?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고 했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고 했습니다. 이 문단 한번 볼게요. 자, 이 문단 열은 전도, 복사, 대류의 방법으로 이동한다. 열은 이동한대요. 열의 이동 방법은 세 가지. 전도, 복사, 대류.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전도는 고체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고체는 뭐예요? 딱딱한 물건이죠. 고체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자, 그러면 1문단에서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고 했죠. 그러면 온도가 높은 것은 혹은 온도가 낮은 것은 열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을 얻으면 물체 온도가 높아지고 열을 잃으면 물체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래요. 전도, 복사, 대류.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 대조하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뭐 하면서? 충돌하면서. 전도는 입자가 충돌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뭐가 있대요? 겨울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우리 몸이 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따뜻한 전기장판의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사람의 피부 입자와 충돌하여 열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복사. 그러면 이것이 복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전도.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무엇이 이동하는 것? 입자가 충돌하여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이 사례로 무엇을 들었어요? 전기장판. 전기장판은 입자와 입자가 충돌하는 것인데 전기장판의 고온이 사람의 피부와 충돌하여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복사예요. 복사의 예를 볼까요? 복사는 열이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것이다. 난로 가까이에서 손을 째거나 태양 아래 서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열의 이동 중 복사 때문이다. 자, 그럼 복사를 이렇게 정리해봐요. 복사는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열이 이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난로 가까이 가면 따뜻한 거, 태양 아래에 있으면 따뜻하거나 뜨거운 것을 말한대요. 세 번째 열의 이동 방법은 대류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방법 봅시다.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하는 방법인데, 주전자에 찬물을 넣고 가열하면 열을 얻어 뜨거워진 아래쪽 물이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위쪽 물이 아래로 내려와서 물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대류를 통해 열의 전달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류가 이루어질 때는 온도가 높은 액체나 기체는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액체나 기체는 아래로 내려오는 특징이 있으므로 냉난방기구는 이런 열의 이동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열이 이동할 때는 전도 복사, 여기는 조금 이따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일단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얘가 주전자에 물을 둘 수 있다.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주전자 물이 그 사례다. 그리고 대류가 이루어질 때는 대류가 뭐라고 했어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인데, 온도가 높은 액체나 기체는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것은 아래로 내려온대요. 즉 냉난방기구를 예로 들자면, 일단 냉방기는 뭐예요? 온도를 차갑게 하는 기구죠. 이 기구는 온도를 낮게 하는 것이니까 온도가 낮은 액체나 기체는 어떻게 된대요? 아래로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냉방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반대로 온도가 높은 액체나 기체는 위로 올라가니까, 즉 난방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낮은 곳에 설치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열이 이동할 때는 전도 복사 대류 중 두세 가지 방법이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벽난로를 보면 점차 방안 전체가 훈훈해지는 것, 이것은 뭐죠? 복사. 아까 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대요?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난로, 태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난로는요, 맨 먼저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복사가 일어나고, 이 열이 공기를 데우면 뭐가요?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죠. 그건 뭐라고 그랬죠? 대류. 아까 대류의 예로 뭘 들었어요? 주전자 물. 이 대류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죠. 직접 이동하는 대류가 일어나 주위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류와 복사 설명했어요. 전도는 아까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고요? 바로 입자와 입자가 충돌하여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즉 이렇게 보면 되죠. 어떤 막대기를 불 위에 놓았어요. 그러면 이 막대기에 열이 전달되는 거죠. 자, 이 문단에서 본 게 열의 이동 세 가지 방법. 전도는 입자가 서로 충돌하여서 열이 이동하는 것. 예를 들면 전기장판. 복사는 어떤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 난로와 태양의 예가 있었고요.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으로 주전자 물이 있었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문단 정리해보면 여러 가지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 첫째, 전도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서로 뭐하여?
충돌하여 열이 이동하는 거고, 열이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사. 그 예로 난로와 태양이 있다고 그랬고, 입자가 충돌하여 열이 이동하는 것, 그 예로 전기장판이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랬죠? 대류라고 했어요. 그 예로 뭐가 있다? 주전자와 난로가 있다. 자, 난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복사가 일어나죠. 복사라는 것은 열이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해요. 그 다음에 대류가 방안 전체를 데우는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3문제 한번 봅시다. 만약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물어보고 답해 주네요. 온도가 다른 물체를 접촉시키며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한다. 그러면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가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것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온도가 같아지겠네요. 결국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갓 삶은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담가두면 시간이 지나 달걀과 물의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 열 평형 상태. 열 평형 상태 왜 일어나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 오른쪽 열의 이동과 열평형,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열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뭐야?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했고요. 3문단 볼까요? 이와 달리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열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와 달리니까 화제가 바뀌는 거죠. 반대점 대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단열은 뭐예요? 열의 이동이 아니고 열을 차단하는 거죠.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 물체의 온도 변화를 줄이는 거. 자, 열의 이동은 물체의 온도 변화를 꾀하는 것이고 단열은 온도 변화를 줄이는 거. 대조. 솜이나 스타이로폼, 알루미늄 등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단열재. 그럼 단열재라는 것은 뭐예요? 물체 온도 변화를 줄이는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물체 온도 변화를 막는 것은 뭐가 있다? 솜, 스타이로폼, 알루미늄 등이 있다. 이것은 뭐다? 단열재다. 온도 변화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공기 중에서 열의 전도가 매우 느리게 일어나요. 단열재는. 그래서 솜, 스타이리폼과 같이 내부에 공기를 많이 포함한 물질은 내부에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열의 이동을 막는다. 따라서 솜, 스타이로폼, 알루미늄은 내부에 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네요. 또한이니까 비슷한 점, 은이나 알루미늄도 복사로 전달되는, 아까 복사가 뭐라고 그랬죠? 물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것인데 은이나 알루미늄은 복사, 이렇게 물체의 열을 이동시키는 것을 반사한다. 막기 때문에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열의 이동을 막는 재료 몇 가지가 나왔어요? 솜, 스타이로폼, 알루미늄, 은 등이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 내용, 사문단 먼저 하고요. 자,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 솜이나 스타이로폼,
스티로폼, 알루미늄 등을 활용하여 열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물체 온도 변화를 줄인다. 그래서 3문단은 물체 온도 변화를 줄이는 단열에 대해서 소개하고 단열의 원리와 단열에 쓰이는 재료들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고 1, 2, 3문단은 열의 이동에 대해서 말했는데 1문단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리고 물체 온도가 변하는 이유는 열 때문이다. 열을 잃으면 온도는 내려가고 열을 얻으면 온도는 높아지는데 이 열의 이동 방법은 이 문단에서 세 가지. 전도라는 것은 자, 입자끼리 충돌하는 것, 예를 들면 전기장판. 복사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 난로와 태양. 대류라는 것은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것. 예를 들면 주전자, 물이 있다. 자, 이 원리를 사용하면 냉방기와 난방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냉방기를 사용할 때는 위에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은 액체나 기체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러니까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것이잖아요. 온도가 높은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난방기는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열의 이동은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벽난로? 의 경우에는 먼저 뭐가 일어난다? 복사. 복사는 물체를 거치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사가 먼저 일어나서 주변에 공기를 덮게 하고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니까요. 그 다음에 대류가 일어나서 주위로 퍼져나가는 원리가 이용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열평형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자, 일단 두 물체가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것이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두 개의 물체는 온도가 같아지는데 이것을 열평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단열. 자, 단열은 뭐예요? 온도 변화를 줄이는 것이죠. 온도 변화를 줄이는 것을 우리는 단열이라고 하는데 이 단열재는 내부에 공기가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줄일 수 있다고 했고요. 이런 사례로는 솜, 스티로폼, 알루미늄, 은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열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 즉 효과적인 단열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네요. 적절한 것 찾아봅시다. 1번 열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 아니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고요. 2번 전도는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아까 열의 전도가 뭐라고 그랬죠? 이 문단에서 말하기를 고체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는 수많은 입자들이 입자들로 이루어졌는데 얘네들이 충돌 즉 만나야지 열이 전도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떨어져 있으면 전도가 일어나지 않겠죠. 맞는 말이 되겠네요. 3번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수가 많아진다 라고 했는데 입자의 수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말한 바가 없고요. 다만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고는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될 거고 4번 복사는 물질의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한다. 자, 복사는 물질의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고 열이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것.
물체 입자가 아니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주어가 다르죠. 열이 이동하는 것이므로 틀린 말. 5번 대류는 열이 다른 물질에 도움 없이 전달되어 이동 속도가 빠르다. 자, 이 문단에서 대류를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하는 걸 대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류의 사례가 주전자, 그 다음에 난로가 있었죠. 문제 2번 볼게요. 윗글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물체의 온도는 그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와 비례하죠. 어떻게 해요? 물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도 활발해진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 단열이 잘 된 물건은 열의 이동을 차단하여 여기까지 맞는데 내부와 외부가 열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죠. 내부와 외부의 온도를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 평형은 뭐예요?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이므로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단열은 뭐죠? 내부,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서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이니까 열 평형과 반대 말이 될 거예요. 적절하지 않고요. 에어컨을 위쪽에 두고 난로를 아래쪽에 두면 효율적인 냉난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온도가 높은 기체는 위로 올라가니까 난방기를 밑에 설치해 두면 이 난방기의 높은 온도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쉽게 더워질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해질 수 있다고 했고요. 에어컨은 온도가 낮은 거잖아요. 이 기계에서 낮은 온도를 생성해서 밑으로 쏴주면, 즉 온도가 낮은 것은 위에서 밑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겠네요. 4번 음식을 따뜻하게 전달하려면 배달 가방의 안감을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 소재는 단열재로 이동한대요. 그래서 물질의 온도 변화를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맞겠네요. 5번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각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얻은 열의 양은 같다. 뭐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죠? 계란을 막 삶으면 계란이 뜨거운데 얘를 물에 담가두면 물은 미지근해지고 계란은 차가워지죠. 그래서 열 평형 상태를 이룬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3번 기역과 같은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은 전기장판의 사례였고 전기장판은 열의 이동 중에 전도였어요. 전도는 어떤 원리로 일어나죠? 입자가 서로 충돌하여서 열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차갑게 느껴진다. 차가운 물에 있는 물의 입자와 손의 입자가 충돌하여 열이 이동한 것이므로 맞는 말.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자, 프라이팬의 손잡이 플라스틱은 뭐예요? 어떤 효과가 있죠? 자, 프라이팬은 뜨거운데 이 뜨거운 걸 바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 손의 입자와 프라이팬의 입자가 충돌하여서 프라이팬의 뜨거운 열이 손으로 오죠. 그걸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열의 전도를 차단하는 것이니까 맞는 말,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죠. 3번 뜨거운 국에 담긴 금속 숟가락, 뜨거운 국의 입자와 숟가락의 입자가 충돌하여서 열이 전도됐죠. 뜨거워진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 추운 날 금속 의지에 앉으면 차갑게 느껴져요. 차가운 입자와 차가운 입자가 충돌하여요. 그럼 더 차갑게 느껴지죠. 맞는 말, 전도. 5번 양지의 눈이 음지의 눈보다 빨리 녹아. 어떤 원리죠? 양지의 눈이 녹는 것은 뭐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해에 의해서. 이건 뭐죠? 햇빛과 난로는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랬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건 뭐라고요? 복사라고 했어요. 자, 전도 같은 경우에는 입자와 입자가 충돌하여서 열이 이동하는 거고, 복사는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고, 대류는 물질의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 그래서 주전자의 예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아닌 거죠. 얘는 뭐니까요? 복사이니까. 나머지는 뭐죠? 열의 전도, 열이 전달되는 거. 뭐에 의해 전달돼요? 입자와 입자가 충돌해서. 그 다음에 복사는요, 입자의 충돌이 아니고 열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복사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A씨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물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온병은 내벽과 외벽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온병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유지하기 위해서요. 유지.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진공 상태, 공기가 없으면 열의 전도가 많다, 적다? 많다. 어디에 나왔죠? 오문단에서 열 전도에 사용하는 물건들, 솜, 스티로폼, 알루미늄 등은 내부에 공기가 많아서 열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으니까요. 진공 상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열 전도율이 높죠. 진공 상태에서는 운동하는 기체 입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자끼리 충돌하여서 열을 전도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대류. 그죠? 입자끼리 충돌하여서 열을 전도하는 것. 열을 이동시키는 것, 대류.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을 수 있고, 충돌하여 열을 전달할 만한 물질이 없으므로 뭐로 일어난 열의 이동도 막을 수 있어요? 물질에 의한 입자가 충돌하여 열을 전달하는 게 뭐라고요? 아까 전도로 일어나는 열의 이동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내벽 안쪽에는 대개 열을 잘 반사하는 은으로 도금되어 있어서 열을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게 뭐라고요? 아까 바로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 결국은 내용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물의 온도의 변화를 줄이는 것. 그걸 뭐라고요? 차단이라고 했죠. 차단. 열을 차단하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단열. 그러니까 보온병은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온도를 유지하는 거. 외부의 이 찬 기운을 막는 거. 단열하는 거. 그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열의 이동 방법, 차단 방법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전도, 복사, 대류. 전도는 그러니까 물체의 입자끼리 충돌하여서,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가 만나야 되죠. 그러면서 열이 이동하는 거, 예를 들면 전기장판에 대해서 소개했고, 복사는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 난로와 태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열의 이동 방법, 대류. 대류는 입자가 이동하는 거죠. 물질이 아니고 입자가 이동하는 것. 주전자의 물을 예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단열. 즉 열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원리는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일수록 열의 이동을 막아서 단열재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물건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은 다음 주에 우리 또 보게 되겠죠. 다음 주에는 열을 받으면 커지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